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많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라이젠 4000 시리즈를 4세대로 소개하고 있고 저도 그동안의 관례상 4000이니까 당연히 4세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던 게 외국 소식에서는 4000 시리즈라고 하지 4세대라고는 하지 않더군요. 그들도 뭔가 숫자와 세대가 안 맞는 게 이상해서인지 그냥 4000 시리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혼동되고 있냐고 하신다면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도 4세대라고 소개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이젠 4000 시리즈 노트북용 모바일 프로세서는 3세대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확인을 위해 CES 2020 영상에서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세대라고 써있죠. 관례상 맨 앞에 숫자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구절절한 AMD의 노트북 역사는 알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식의 네이밍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며 아마도 7나노 공정의 전혀 다른 혁신적인 프로세서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4000으로 갔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3세대라고 하면 차라리 3000 레볼루션-7 등의 명칭 등으로 3세대면 앞에 숫자를 3으로 맞추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AMD에서는 이 숫자와 세대 네이밍을 정리하여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의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데스크탑 시리즈 3000 시리즈는 3세대라고 하니 당연히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동 없게 하려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AMD 프로세서를 일단 얘기하실 때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프로세서 세대를 말할 때 숫자가 혼동을 유발하니 그냥 4000 시리즈, 5000 시리즈 등 시리즈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정확한 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혼란이 오는지 4000 시리즈라고 하고 대부분 세대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엔 4000 플러스 등으로 해서 세대를 맞춰줬으면 좋을 듯 하네요. 노트북 프로세서 성능이 데스크탑보다 좋다면 데스크탑은 없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냉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노트북은 결국 순행을 사용하여 열을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트북 프로세서 성능이 더 좋다 해도 노트북 특성상 너무 얇고 작은 케이스 내에 순행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과연 그 성능을 계속 내줄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데스크탑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과연 냉각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데스크탑처럼 전원을 끌 때까지 그 성능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냉각 잘 되는 노트북 받침대 잘 쓰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 시 데스크탑은 노트북보다 용이한 쿨링 성능 덕분에 그 성능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가지만 노트북은 제한된 냉각팬 방식의 냉각으로 과열 방지를 위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스로틀링이라는 과열 방지 기능을 자주 수행합니다. 즉 성능을 낮춰서 과열을 방지하여 냉각을 시키는데 이 스로틀링 때문에 성능이 느려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그에 따른 냉각팬 소음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필요 없다고 하기까지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결론은 간단한 인터넷, 작업, 유튜브 감상, 캐주얼 게임, 약간의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데스크탑이 없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고사양 게임 외 CPU 로드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데스크탑 환경이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노트북의 원래 용도는 이동식으로 야외나 다른 장소에 이동하여 오피스 업무나 간단한 작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동식 컴퓨터이므로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 등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고 소비 전력에 따른 배터리 지속 시간과 적절한 성능을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배터리나 CPU 그리고 APU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노트북에서도 뭔가 다양한 고사양 게임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작업들도 어느 정도 장시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프로세서는 데스크탑을 아직까지 대체하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 반응이 대부분 데스크탑보다 뭔가 굼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프로세서는 왜 데스크탑보다 반응이 굼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그 작은 케이스 구조상 냉각 한계로 기본 클럭을 고클럭으로 유지하게 되면 발열을 잡기 어렵고 고클럭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 전력의 증가로
배터리 소모가 심하여 장시간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트북은 소비 전력과 발열의 주범인 클럭을 대부분 평상시 낮게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노트북 프로세서들은 그래서 기본 클럭이 낮습니다. 따라서 왠지 모르게 뭔가를 실행해보면 뭔가 데스크탑보다 좀 반응이 굼뜨죠. 즉 소비 전력과 발열을 잡고 배터리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클럭을 낮게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평균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외부에서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고클락을 유지하여 쓸데없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하고 유튜브 감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작업을 주로 하는데 고클럭을 계속 유지하여 배터리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일할 때만 빡세게 일해서 처리하고 쉴 때는 여유있게 쉬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빡세게 일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작업을 주로 하게 되면 발열도 대부분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의 평균 이하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노트북에서는 너무 높지 않은 클럭에 1사이클당 명령을 더 많이 수행하는 IPC가 높아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현재 이동식 모바일 장치의 특성상 가장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짓기 위해 쌀과 반찬을 사온다라는 작업을 1사이클당 하나씩 수행해보면 쌀 사오는데 1사이클, 반찬 사오는데 1사이클, 통합 2사이클이 필요하지만 만일 IPC가 2배여서 1사이클에 쌀과 반찬을 한꺼번에 사오면 결국 같은 것이니까요. 즉 4.0GHz에서 2사이클에 실행되는 것을 2.0GHz에서 1사이클에 수행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것이 전력 소비나 발열이 반감되어서 배터리 성능 향상과 조용한 쿨링까지 가져오게 되므로 저의 경우에는 이동식 기기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예는 극단적인 예라서 꼭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노트북 등의 이동식 장치는 항상 IPC 향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 지켜봅니다. 클럭 향상은 데스크탑에서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노트북같이 냉각이 제한된 기기에서는 현재로서는 분명 한계가 있으니까요. 노트북 선택 시 어떤 것을 중요시 보냐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음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성능, 배터리 시간을 보고 결정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사양 게임을 배제하고 코어 수, 기본 클락, 그리고 IPC 향상 여부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클럭인 CPU는 오히려 발열이 심하여 팬 소음이 심할 것 같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트북의 목적은 밖에서 장시간 전기 공급 없이 웬만한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고 발열이나 소음을 잡아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노트북을 하나 구했는데 그 웽 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소음을 경험한 뒤로는 저는 무조건 소음이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나름 자신대로의 선택 기준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노트북의 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클럭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 낮은 전력 소모, 낮은 발열, 냉각팬 소음 감소, 그리고 배터리 시간 연장,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럭이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높은 전력 소모, 높은 발열, 냉각팬 소음 증가, 배터리 시간 단축. 따라서 이 두 개 사이에 절충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본 클럭과 터보 클럭을 탄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며 노트북에서는 너무 높은 클럭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 과거에 노트북 사용 시 너무 냉각팬 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소음을 제일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선택 기준을 가지시고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라이젠 4000 시리즈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가져다줄 장점을 요약해본다면 일단 7나노 미세공정 프로세서라 전성비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성비가 좋다는 말은 성능이 정말로 최고로 좋다가 아니라 같은 성능 대비 소비 전력 감소로 인한 배터리 시간 연장, 그리고 감소된 소비 전력만큼 발열도 상쇄되거나 같다고 보기에 그만큼 기본 클럭을 올려서 노트북 특유의 느린 반응 속도를 많이 없애주고 배터리는 오히려 예전 노트북보다 동일하거나 더 오래가게 해서 데스크탑 엇비슷한 빠릿빠릿한 성능의 노트북을 장시간 야외에서 사용 가능해 해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노트북이든 꼭 실사용 후기를 참조하시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에 대해 가급적 쉽게 알아보려고 잠깐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예, 이 내용이 노트북 선택이나 어떤 선택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